안녕하세요. 민더쌤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기본 문항 에피소드 1, 2, 3번 그리고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까지 해봤고요. 직무 역량이 유일하게 나온 문항이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직무 역량을 드러내라고 한 문항인 에피소드 4번에 쓰여야 될 에세이4를 한번 지금부터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각각 모집군별로 조금 달라가지고요. 문항들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 중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의 효과성을 위해서 해당 과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한 경험. 비슷하긴 해요. 그죠? 세 번째, 여기는 제가 아예 마케팅이라고 뽑아놨죠. 대상의 니즈. 마켓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상황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항 해외 영업 쪽 한번 볼까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를 달성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구매는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협상, 거래예요. 그리고 DS 부문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여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좀 빠뜨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꼭 뭘 봐라? 직무 소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직무 소개를 꼭 봐라.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회로 개발부터 나오거든요. 회로 개발 직무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무 소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회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아날로그 RF 설계 기술을 토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 모듈, 보드 및 세트를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과제인데 1000제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개인 콘텐츠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 스탠다드로 알려드리자면 하나씩 쓰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셔도 충분하다. 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프로젝트 과제입니다. 자, 과제 개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어떤 연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모듈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또는 일반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서 파생되는 그런 과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내냐 교외냐는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과제 중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나 과제명이 무엇인지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죠? 이걸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추가해 주는 게 좋겠는데 이 프로젝트하고 과제명을 단순히 여러분들 알기 어려운 A, B, C, D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제가 활용되는 분야가 어디냐? 디지털 관련된 설계였다. 아니면 어떠한 땡땡 관련된 모듈 설계였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과제나 프로젝트가 어디에 활용되는 연구 또는 과제 프로젝트였는지를 꼭 한번 보여주신다면 상대방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내시면서 플러스로 이제 스토리를 텔링 하시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50에서 250자 정도를 두 가지식으로 여기서 꼭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 역량이 될 수 있어요. 직무 역량인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RF 설계를 좀
RFA 이런 설계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는 소자 분석 개발에서 있어서 저는 이 소자 설계가 좀 능합니다. 식으로 직무 소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끌어서 본인의 경험이 어디에 내가 연계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를 꼭 좀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에세이 4로 가겠습니다. 자, 실험 과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 이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프로젝트 과제 중 이렇게 했는데 효과성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보면 품질에서 나오거든요. 품질에서 효과성. 그리고 또는 생산 기술.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 기술하고 품질. 품질과 생산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성을 드러낸 건 당연하겠죠? 품질과 생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효과성.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직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품질 쪽에서 뭐가 하는지. 그래서 양산 관련해서 어떤 땡땡 양산 프로젝트를 또는 과제를 한 적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경험 이꼴을 프로젝트 해도 되고 과제를 하셔도 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러낸다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규격 인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증 관련된 경험들, 그다음 부품 품질 어떤 부품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품을 내가 검증하는 걸 했다. 또는 불량 분석을 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인증받을 때 뭐가 참 어려웠는지, 그죠? 어려웠던 점이 여기가 되겠고요. 이 어려웠던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직무 역량이 되기 때문에 불량 분석할 때는 참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입자까지 불량을 우리가 디텍트 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거 자체가 본인이 잘하는 걸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계적 생산 품질 관리도 내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이 통계 품질 관리가 요게 어렵더라 표현한다면 그 어려운 점이 곧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케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상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층이에요. 고객층. 그래서 B2C가 되기도 하고 B2B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라. 즉 여기는 시장 분석, 시장 트렌드 분석력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SK가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자, 개인 컨텐츠를 마케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땡땡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마케팅한 적이 있다. 또는 리테일을 관련돼서 유통 관련돼서 마케팅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이걸 토대로 하시는데 자, 첫 번째 여기 개인 컨텐츠가 들어가고요. 맞습니까? 개인 컨텐츠 들어가시고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썼던 어떤 고객이었는지 드러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당시에 시장,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도 있었을 거고 여기 상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황이라는 게 당시에 경쟁사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관련된 판매 전략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쟁사나 판매 전략이나 어떤 해당 시장 상권의 특징들을 써주셔도 되고요. 이게 시장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시면 SA4를 조금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마케팅 쪽이었고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을 못했네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외 영업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즉 뭡니까? 다양한 배경은 국가 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생각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해시태그 하고요. 여러분들이 국가 또는 해외 거래, 그죠? 국가 간 국제 거래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경험 또는 국제 거래. 그래서 국가에서 경험은 1번 우리가 뭘 나타내느냐? 국가나 국제 거래가 들어가는 개인 컨텐츠를 드러내시면 당연히 좋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자면 국가가 있고 또는 국제 거래가 있다면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거, 거래에서 가져올 거. 그래서 여기서는 통상을 했다면 통상, 예를 들어서 국제 거래에 쓰이는 뭐 인커텀스라든지 무역 용어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고요. 여기서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서 그 사람들과 그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특수성, 그래서 무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좋겠죠. 다만 여기 부수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들 문화가 다르는데 이 문화를 서로 어떻게 내가 습득해서 그 문화를 활용하거나 또는 내가 습득하거나 그 문화를 이해해서 어떻게 응용했는지, 또는 이 무역에서 이런 원산지 관련된 게 중요했다면 여기 원산지 관련돼서 적어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국가 문화라면 이 타 문화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올 거고요. 또는 국제 거래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조율했는지 그게 3번까지 그대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해외 영업 했고요. 자, 다음 국내 영업으로 한번 갈게요. 본인의 리더십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내에서 역할을 보여달라는 거네요. 그죠? SK 걸 조금 우리가 착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콘텐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린 조금 더 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리점이나 유통 관련된 리테일 이쪽으로 활용하셔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또는 이게 꼭 아니더라도 나는 판매 관련된 경험 또는 매출 관리를 했던 경험 또는 판매할 때 판매 수익 같은 이런 걸 데이터를 분석했던 업무들이 있다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영업 쪽입니다. 상당히 범주가 넓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개인 컨텐츠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이 개인 컨텐츠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쪽들이 들어오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각각의 핵심 내용입니다. 매출 관리할 때는 뭐가 좋았는지, 중요했는지, 그죠? 또는 여기에 실질적인 판매 전략을 써주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판매 전략. 또는 거기에 대리점이나 유통업점의 매출을 높이는 전략. 그래서 판매 전략이라는 거는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게 돼 있었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요즘 영업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좋겠다. 이게 국내 영업의 역량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 전략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결과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수반되겠죠? 자, 구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서 그래서 이거는 시장 트렌드라는 거예요. 시장 트렌드 위에서도 했었죠. 협상 거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협상 거래할 때는 가격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급, 수요, 그죠? 또는 물류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 가격 그리고 앞에 제품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구매에서 가장 요구하는 역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잘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만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구매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구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해외 쪽 관련돼서 아까 해외 영업처럼 이런데 해외 소싱 업무를 담당을 했었다 이러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또 이게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예측하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판매처에 우리가 거래처에 어떤 상품을 등록하거나 올리는 것도 이 구매를 토대로 이제 소싱을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온라인 경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에 거래를 했던 장소가 온라인이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1번과 2번이 있다면 1번에 당연히 개인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는 거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공급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부품 관련된 어떤 내가 했던 구매 업무가 부품 관련 구매 업무였다면 1순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거나 아니면 조달을 했던 경험도 있다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업무가 관련되면 1순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거 할 때 협상을 했던 방식. 그죠? 그래서 how to negotiation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 negotiation 할 때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라고 아까 계속해서 2번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품 거래할 때 특히 나는 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맡기 위해서 독점 계약을 했다. 또는 가격적인 요인에서 이것을 어떠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수입할 때 또는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해서 적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 물량 수량을 이렇게 데이터 수치화 시켰던 게 우리의 핵심 2번 전략이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이 친구 구매 마인드가 있구나, 구매 직무 역량이 있구나 라고 에세이 4번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S 부분인데요. 당연히 DS다 보니까 전문 지식 심화 전공이라고 했어요. 심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전공보다는 심화 전공을 써주라. 그리고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아까 앞서서 그냥 우리가 프로젝트 과제 이거하고는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게 이해되십니까? 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를 좀 높였던 개인 컨텐츠를 써주시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직무에서 하는 걸 수준을 조금 넘겨서요.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를 이 공정이든 뭐든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공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8대 공정에 해당하는 거와 관련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연계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개인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개인 컨텐츠에 있어서 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전반에 관련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전반에 관련돼서 한 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심화를 좀 다루었다. 이런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단위 공정별 어떤 요소 기술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다. 오케이? 아니면 저는 수율 극대화를 위한 검사 또는 측정에 대해서 심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시고요.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본인이 관련돼서 어떠한 것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드러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있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구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구 쪽으로 만약에 어떤 그 열유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뭐 설명 모를 수도 있고요. 뭐 금연과 사출에 관련돼서 뭔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구, 진동, 패키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야를 선정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심화 역량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 가면 상당히 까다롭게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내가 전공을 했다면 정기적 특성은 기본적인 거라면 그 정기적 특성 중에서 내가 어떤 트랜지스터의 설계 관련돼서 이런 것을 심화적으로 더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게 여기서 심화. 논문 수준이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 한 것 중에서 한번 추가로 본다면 아까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알고리즘 풀이 등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경험에서 1번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경험을 써주고 그와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 소프트웨어 중에서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런 걸 때는 이 A, B, C, D라는 알고리즘 중에서 이 D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어려웠다. 그 D라는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2번에 해당하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웬만큼 많이 보여줬는데 상당히 문항들의 특성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아까 국내 영역에서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한번 더 본다면 아까 제가 판매 전략까지 했고요. 여기서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what to do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해라는 게 여기서 요구하는 겁니다. 리더로서. 근데 리더가요, 거기서 제가 리더였습니다. 꼭 이게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용한 리더도 리더고 가운데 있는 사람도 리더일 수가 있어요. 즉 조직에서의 역할을 저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게 꼭 앞에서 이끌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가지지 않으셔도 되니까 나는 묵묵하게 이들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장된 것을 내 극대화를 끌어올려서 이들과 한번 조화되는 이 업무의 공정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또는 이 영업에 있어서 매출과 내부적인 데이터 분석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식으로 하셔도 돼요. 어떤 친구는 나가서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거래처와 잘 미팅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내부에서 그 판매된 수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핵심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정말 정신없이 했지만은 딱 잡아보니까 공통점은 있죠. 개인 콘텐츠를 어디에 먼저 연계시킨다? 직무 소개에 나오는 키워드와 한번 연계시켜보고, 두 번째, 그들의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웠던 점, 이게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서 가지고 있는 난이도 있는 역량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DS 부분에서는 그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주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큰 기운 제가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